안녕하세요, 이본카 전효빈입니다. 여기 바다가 보이시죠? 항구가 보이는데 중국 선전이에요. 저희가 여길 왜 나왔냐면 중국 선전은 비아디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비아디의 Building the Future of Mobi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비아디의 다양한 차량들을 체험해보게 만들어줬어요. 저쪽에 보면은 저기에서 다양한 차량들을 타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저는 지금 이렇게 우비를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PD놈은 저렇게 우산을 쓰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봐봐, 지금 다 우산 쓰고 저러고 있어. 날씨를 잘못 골랐어, 날씨를. 그렇지만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또 유익한 정보들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탈 차량들은 여기 있는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비아디의 고급 브랜드 양왕이라는 브랜드죠. 그래서 U8, U9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 시작 가격만 2억이에요 2억. 굉장히 비싼 차량인데 비싼 만큼 그에 걸맞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2.0L 엔진에다가 모터를 무려 4개를 달아서 1200마력을 내는 자동차예요. 무려 수륙 양용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방수 방진 등급 중에서 IP68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IP68 등급이라고 하면은 수심 1m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지원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도 수심 1m가 넘는 곳에서 한 30분 이상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하고, 거기보다 수심이 더 깊은 곳에서는 물에 뜬 상태로 시속 3km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럼 이거 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가는. 저희가 지난번에 양왕, U8 이런 차량들은 제네바 모터쇼 그리고 차이나 베이징 모터쇼 이런 곳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갑골 문자래요, 갑골 문자. 그래서 이 양왕이라는 브랜드의 네이밍 자체가 존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존경을 하게 되나?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차 타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인가? 그리고 이렇게 램프류들을 보면은 이렇게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DRL들이 촘촘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미지로 볼 때랑 실제로 사물을 볼 때는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까이에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자동차 가격이 한 2억 정도 되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챙기려고 한 모습이 보여요. 뒤쪽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통 SUV 하면 생각나는 뒤쪽에 이 타이어를 보관하는 곳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열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뒤쪽도 굉장히 거대한 차량이죠. 여기 뭐 UA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마름모꼴의 패턴들은 앞에서 봤던 거와 같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볼까요? 트렁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약간 우리가 예전에 봤던 SUV처럼 이쪽으로 열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네요. 힌지를 왼쪽에다 붙여놨어요? 이런 거 괜찮은데 와. 이것도 전동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괜찮은 거는 이 트렁크를 여는 리드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다 보니까 뭔가 큰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실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아니 마감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그리고 왜 뒤에서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어? 중국인들도 캠핑 많이 한다고 트렁크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거 딱 누르고 아침 햇살 딱 비치면서 일어나는 거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사용하냐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에도 소재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사용했습니다. 마감을 스웨이드 같은 그런 재질이랑 가죽, 나무 이런 것들로 마감을 해놨어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생각보다 넓어서 G바겐 같은 그런 박스카 같은 디자인을 생각하면은 딱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괜찮네요. 그리고 확실히 묵직하네. 얘가 지금 모터 4개 달고 배터리 50kW씩 달고 엔진 달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가 거의 4톤입니다 4톤. 그리고 엔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구동축과 연결되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단지 발전용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동축과 따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차를 굴리거나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채운 다음 그 배터리로 모터를 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양왕 U8 조수석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탔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일 신기한 거는 에어 서스펜션 반응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한 번에 쑥 올라갔다 쑥 내려왔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네. 이 모드를 누르면 앞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형 지물을 파악한 다음 그에 맞게 올려주고, 오프로드 모드, 산을 주행하는 산악 모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전 이게 제일 신기해요. 물을 달릴 수 있는 수륙 양용 모드, 도광 모드가 있습니다. 도광 모드. 와, 이거 진짜 좋다. 이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 여기 선까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드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 차 아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오! 사이드 볼스터가 쪼여오고 있어요.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차 자빠지는 거 아니냐고. 지금 경사 각도가 45도가 넘어요. 그리고 경사도를 내려오니까 사이드 볼스터가 쪼여져 있던 게 다시 풀어졌어요. 비가 와서 저런 다양한 오프로드 트랙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못 해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양왕 U8을 한번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마운틴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후륜 디퍼런셜이 락돼 있어서 뒤쪽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퀴의 양쪽 한계선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핸들 타각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다는 게 좋네요. 이거는 좀 겁난다. 45도 각도 경사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카메라로는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45도 각도를 지금 차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사로. 여기 보면 차량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이 높은지 뒤가 높은지 그리고 왼쪽으로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네요. 그리고 느껴보니까 고급스러운 소재가 여기저기 곳곳에 쓰여 있어서 이 핸들을 만지는 소재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양왕 U8 이렇게 오프로드 시승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 다른 차로 또 옮겨가라 그래서 그 차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비아디의 또 다른 브랜드 팡청바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바오5라는 차량이에요. 비아디가 어떤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비아디 오토가 있고요, 거기다 덴자 그리고 양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덴자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팡청바오인데 이 덴자라는 브랜드가 되게 독특한 게 원래 처음에 만들 때에는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합작해서 지분을 50대 50으로 가지고 만들었던 브랜드가 덴자예요. 근데 그 덴자를 지금 최근에 와서는 벤츠가 40%의 지분을 다시 매각을 해서 지금 이 비아디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90%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팡청바오는 양왕이 완전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가 보통 한 4천에서 6천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자동차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팡청바오의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요 밑엔 카메라도 들어가 있네요. 어라운드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독특한데 앞쪽 DRL에 이렇게 면발광을 사용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이 바닥부터 이 위쪽까지 오는 차고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차는 조금 독특한 PHEV 차량인데 우리가 PHEV라고 하면은 엔진 달려있고 거기다가 배터리 한 10kg에서 15kWh 정도를 달아서 PHEV 차량을 만드는데 중국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배터리를 좀 큰 걸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한 30kWh 정도의 배터리를 달아서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한 100km 가까이 되게 생각보다 길게 잡아준 그런 느낌의 차량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만 30kWh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굳이 엔진을 켤 필요가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체 크기만 보면은 한 중형 SUV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죠. 휠 크기는 작은데 휠하우스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 같아요. 예전 SUV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우람하고 각져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잖아요. 지금 이 바오5라는 차량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한 급 낮아서 그런가 양왕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를 커버로 덮어줬는데 얘는 스페어 타이어 커버로 덮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짜로 나와 있네요. 약간 오프로드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제로백이에요.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실도 3.8초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 3.8초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오5는 4.8초가 걸린다고 이렇게 레터링이 적혀있는데 이게 비아디 브랜드의 특징인 것 같아요. 뒤쪽에서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 전동 트렁크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 양왕 U8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열리는 왼쪽에 힌지를 달아놨습니다. 사실 바오5라는 차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량은 아닙니다. 바오5의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이 트렁크 쪽
마감은 그렇게까지 신경 써준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뒤쪽 트렁크 공간도 보면은 UAC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짐 싣고 다니는데 나쁘지 않고, 뒤쪽에 아울렛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2kW급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2.2kW면 에어프라이기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배터리가 한 30kWh 정도 달려 있으니까 굳이 내가 배터리를 안 쓰고 어디 캠핑지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서 취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V2L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체가 높아서 여기다가 식탁처럼 놓고 써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죠. 이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고 계기판 디스플레이랑 센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특징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품질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베젤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 여기 보면 내 자동차에 지금 조수석 문이 열려 있거든요. 이 조수석 문이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3D로 그래픽 품질 표현해 놓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생각보다 잘 만들어 놨어. FHD급의 60Hz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주사율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보기에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가죽 같은 거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트 품질도 생각보다 괜찮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하나 깨는 게 있다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크리스탈이 약간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비싼 크리스탈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약간 저렴한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이 빨간색이 진짜 무슨 보석 반지처럼 만들어 놨어. 약간 아쉬워요.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만듦새는 좀 조잡해. 그거 외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손에 닿는 부분들이 대체로 다 가죽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도 괜찮고, 주행 보조 같은 기능들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 차량의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 거냐잖아요. 이 차량이 시작 가격 자체는 한 4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풀옵션으로 올라가면은 5천만 원 후반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5,8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 차를 산다 그러면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5,800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보통 산타페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5천만 원 주고 사는 걸 생각해보면 또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PHEV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복잡 미묘한 그런 느낌이긴 해요. PHEV를 보조금을 옛날에는 500만 원 정도씩 줬었는데 요즘에 또 PHEV 보조금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PHEV 보조금까지 줘서 풀옵션을 5천만 원 초반이나 4천만 원 후반에 뽑았다, 이러면은 그래도 가성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 나오긴 해? 비아디 코리아에서 출시가 확정된 차량은 아직은 없어요. 대신에 이 바오5에 상표 등록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만듦새 자체는 되게 괜찮잖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바오5 차량은 PHEV에 오프로드 느낌의 디자인, 바디온 프레임, 이런 다양한 것들의 특징들을 좀 모아서 보면 5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건 국내의 PHEV 시장이 거의 죽었다는 게 약간 애매한 지점이긴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PHEV를 끈다 그러면 보통 뭐 BMW, 메르세데스, 렉서스 이런 PHEV를 사고 있는데, 사실 그런 차량도 그렇게 다수가 타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이 과연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게 약간 관건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승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광청바오의 바오5라는 차량을 탔어요. 여기도 이런 여러가지 오프로드 기능들을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네.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높이를 계속 조절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제일 느낌이 이질적인 게 뭐냐면, 대단하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높이를 조절할 때의 그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변화폭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긴 하다. 어떻게 이 5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줄 생각을 했지? 바오5도 보면 여러가지 카메라 모드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타이어에 있는 카메라 화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놨는데, 앞쪽 타이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볼 수가 있네요. 지금도 디퍼런셜 락이 후륜에 걸려있기 때문에 뭔가 주행 감각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카메라를 여러 가지 화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오프로드를 주행함에 있어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겠네요.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오프로드를 다녔는지 모르겠네. 양왕 U8으로 도전했던 이 45도 각도의 클라임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고가 높고 에어 서스펜션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네요. 차는 자꾸 멈추래.
바퀴가 하나 떴어요. 지금 뒷바퀴가 하나 뜨는 상태에서도 트랙션을 잃지 않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퀴가 하나 뜨고 있는 걸 디퍼런셜 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을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PHEV나 전기차나 이런 모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줘서 오프로드도 우리가 옛날에는 대배기량 엔진 이런 것들이 막 엔진 RPM을 4000rpm, 5000rpm 이렇게 써서 달려야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터 회전이 시작할 때부터 최대 토크가 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언덕을 넘어다니고 자갈을 밟고 돌을 넘어다니고 이런 게 뭔가 되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왔던 그런 것과 벗어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함이 느껴지는 정도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오토 모드로 놓고 그냥 가볍게 이 트랙을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디퍼런셜 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건데 지금 배터리가 충전돼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핸들 돌아가는 각도도 한 바퀴 반 이상이 돌아가. 회전 반경이 엄청 작아요. 라바콘 하나를 주위로 해서 돌고 있는데 준중형 세단에서 볼 법한 그런 회전 반경을 보여주네요. 이게 말이 돼? 엔진 크기를 축소시킨 다음에 그 넓은 공간을 휠하우스 공간으로 다 쓰다 보니까 타각을 굉장히 넓게 줄 수 있다는 게 파워5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에 누르면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드인지 EV 모드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 그리고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인데 배터리가 지금 한 80% 정도 차 있거든요. 80% 정도 차 있을 때 92km 주행 가능하다고 하니까 100% 채우면 100km 넘게 주행할 수 있겠죠. 한번 가득 채워서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파워5 이렇게 한번 주행까지 한번 해봤는데 오프로드를 굉장히 짧게 체험한 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사실 아까 외관이나 실내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천만 원이면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 PHEV 들어갔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지, 다양한 오프로드 기능 들어갔지, 이걸 생각해보면 5천만 원 정도면 진짜 가성비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파워5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왕 U8, 황청바오의 파워5 두 가지 차량을 모두 한번 타봤는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좀 잘 사는 것 같았던 그런 차량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많이 타봤으면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다라는 걸 특징으로 콕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비아디가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오랜 기간 타보면서 어떤 차량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느낀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U8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약 2억에 달하는 아주 비싼 차량에 걸맞게 4개의 이눌 모터가 들어가서 총 1200마력을 내고 EREV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좀 더 장거리를 오래 달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좀 큰 장점으로 와닿았고요. 거기에다가 수륙 양용, 중국이 자본을 때려 넣으면 어떤 차가 탄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크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황청바오가 진짜 가성비 있는 SUV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형 SUV에다가 바디온 프레임 채택했고 PHEV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갔어요. 이런 다양한 장점들의 많은 옵션들까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5천만 원대라는 거는 이런 차량의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확실하게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파워5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가격 경쟁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파워5 U8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